안녕하세요. 어, 네이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네이버를 보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네이버를 이렇게 던져보자 해도 잘 못 던지는 게 제가 여기 밴쿠버에 사는데 네이버를 통해서 이게 한국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네이버를 볼 때 이게 던지고자 하는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편파보도, 예, 그리고 완전한 곡해, 그리고 북한에 이롭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이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태극기 집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촛불 집회도 하는데 촛불 집회가 한 5만 나오면 50만, 100만, 이름도 없는 뭐 토마토 뉴스, 미디어 오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띄어요. 그런데 실제로 막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이런 태극기 집회는 굉장히 이렇게 나오지 않거나 또 되게 부정적인 언론을 슬쩍 이렇게 띄웁니다. 그럼 그들의 속마음 알겠죠? 그들의 속마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원하고 또 문재인 씨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지역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문재인이 되면 연방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연방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북한과 남한과 이렇게 연방을 맺으면서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나중에 당이 나와서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당연히 김정은이가 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연방제입니다. 뭐 길말 필요 없어요. 또 관심 있는 분들 연방제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터넷 치면 잘 나옵니다. 고려 연방제 이런 것들. 그리고 안희정 씨 주사파죠. 주사파 모르신 분들 이렇게 있겠지만 70년대, 80년대 그 대학가 운동권에서 유행하였던 그러한 레닌 마르크스주의 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렇게 배우면서 김일성을 흠모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를 주사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안희정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막 띄우고 이렇게 보면 하는 짓이 굉장히 사람들의 거짓으로 선동하고 또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굉장히 미워지고 또 이렇게 이재명이나 또 박원순이나 이런 종북에 물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그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네이버가 굉장히 언론의 황제, 밤의 언론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왜냐면 이제 종이 신문 시대가 사라져가고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면서 손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네이버나 다음 이런 자음 포털들을 통해서 많은 검색어를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검색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작용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 20, 30대, 40대, 뭐 저도 이제 40대 거의 후반이죠. 거의 이제 50이죠. 이제 거의.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보면 작용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늘 박근혜는 뭐 닭처럼 묘사하고 머리가 없는 머리가 빠진 사람처럼 묘사하고 그런 것들 늘 메인날에 올리잖아. 미디어 오늘이나 한겨레나 옛날에 다 이름 없는 것들 경향신문이라 저는 경향신문 보면서 참 놀랐어요. 이거 북한의 대변인이 아닌가 그런 것을 참 놀랐습니다. 경향신문을 볼 때 경향이 한번 그런 특집을 냈어요. 헬조선 그 헬조선 그래서 그 안 그래도 좀 어려운 국제 경기가 많이 어렵죠. 국제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그 헬조선의 말에 자꾸 성동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헬조선 사나보다. 그렇지가 않죠. 자기 나라를 헬조선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신문이 의심스럽죠. 또 흑수저, 금수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묘사합니다. 그러나 저도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 살지만
이민 생활도 참 힘들어요. 저도 여기 이삿짐 나르고 있거든요. 한 12년 동안. 제가 몸무게가 54밖에 안 나가요. 53. 그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근데 이삿짐 나르고 있죠. 어디 가나 이렇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가 항상 들어올 때 이게 선동을 해요. 마치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네에 따르면. 근데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다 피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역사를 바라보는 게. 그 황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게는 1억 명 가까이, 적게는 2천만 가까이 시베리아 유형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1억 2천만 명 숫자가 놀랍죠? 무서운 숫자입니다. 죽어나갑니다. 아주 처참하게. 중국도 문화혁명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처참하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 평등, 박애 그런 게 없죠. 도리어 더 계급적이고 더 억압적이고 그런 것이 공산주의 사회예요. 베트남이 멸망할 때 꼭 우리나라 같은 모습으로 멸망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트남이 국력이 참 앞섰어요. 베트콩보다. 군사력도 앞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이했어요. 베트콩은 감히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해. 그러나 베트콩이 수많은 간첩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말로 했어. 같은 민족이다. 같은 민족인데 어찌 우리가 싸울 수 있으랴. 외세를 몰아내고 꼭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이죠. 근데 네이버가 꼭 그렇다는 것이에요. 항상 포트랙이 띄우면 은근스럽게 그 북한이 주장하는 편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작용화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성도 보도를 많이 해요. 뭐 탄핵 기각이 뭐 탄핵을 원하는 사람이 80%다. 전 믿지 않아요. 지금 탄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리얼미터나 갤럽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주사파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영역에 이게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 언론, 민주 변호사협회, 민주당, 민주 노동조합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그따가 민주에다가 이응자 하나 붙이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응자 하나. 민중당, 민중변론, 민중노동. 그래서 그들이 그 숨기지 못하죠. 민중헌명하자 그러고. 그게 다 어디서입니까? 공산당에서 오는 거죠. 항상 그렇게 뒤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든 베트남은 심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요. 공산화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방제 실시하고 나중에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탄핵 사건은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언론이 너무너무 미화하게 만들었어요. 수년에 거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사건 터졌습니다. 그거 다른 나라 같으면 한두 달이면 그냥 사과하고 그냥 묻힐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인라인에 떠요. JTBC 조작 많이 했죠. 다인벨 사건. 근데 계속 메인라인에 떠요. 왜요? 선동하라고.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야당이 정치 경제 면에서 협조를 안 해줘. 왜요? 무능한 정권을 만들어서 다음에 대선을 차지하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대통령을 잡범처럼 취급하며 올 언론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 뒤에는 저는 주사파가 있다가 봐요.
민주 언론,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민중 언론, 그런 애들이 이제 소수지만 원래 공산주의가 이게 거세죠. 그래서 그 목소리 큰 게 힘을 우지한다고 그냥 그러한 것들이 언론의 그 핵심에 서서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이버가 죽어야 나라 산다는 것은 그런 언론들이 죽어야지 우리가 찬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들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 정규제 TV 같은 데 보면 고영태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거 국가 내란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교안 권한대행께서 검찰 수사권을 지휘해서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지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해서 그러면 역풍이 불까봐. 그래서 뭐 국회가 지금 막 3분의 2가 막 넘어가죠, 야당이요 지금요. 그래서 또 탄핵할까봐. 그런데 힘을 내시고 탄핵의 그 국정원을 일으켜서 내란죄를 이렇게 법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같은 포털이 망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물결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조갑재 씨 같은 이러한 보수 언론이 꼴통 취급을 당하고, 제가 볼 때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정의경 씨 그 정교조 이렇게 논의하면 정의경 같은 의원들이 꼴통 취급당하고, 또 김진태 의원이 꼴통 취급당해요. 그 뭐냐면 언론이 그 맹공격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고 또 합당하고 또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망친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이 망친 것이고 그 뒤에는 주사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야당이 무엇을 여태까지 해왔나. 그 포털이 이렇게 큰 것은 노무현 정권 때 포털을 이렇게 키워줬다 그래요. 포털이 무소 부위에 심무해가지고 언론을 지 맘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언론이 가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착각한 게 있어요. 네이버나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이 지적으로 여깁니다. 근데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네이버를 아직도 믿니? 그거는 꼴통이 하는 짓이야. 다음을 믿어요? 그것은 네가 역사의식이 없는 거야. 그런 문화가 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태극기 집회를 일으키신 것은 전 하나님께서 태극기 집회를 허락하셨다고 봐요. 그것마저 없었다면 금방 일사천리로 탄핵되고 또 문재인이 대통령 돼서 김일성 그런 북한한테 허락받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적화되는 건 순식간이죠. 지금 다 민노총이나 민변이나 정교조나 인권위원회나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퍼져 있죠. 지금 헌법재판관 이정미도 공산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정말 네이버 같은 이런 거짓 언론이 사라져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정규제 TV 많이 신청해 주세요. 참 언론입니다. 정미영 씨 애국 보수입니다. 정미영 씨 TNT인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나라가 없어지면요 교회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애국 시민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셔서 정말 나라에서 정말 몸으로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